네, 정치쇼. 예, 티쇼 토네이도 느낌. 네, 되게 열일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파이팅. 예, 파이팅.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첫 코너는 뭐 출연장 그대로인데 네. 제목이 바뀌었어요. 돈돈 브리핑. 돈돈 브리핑. 보는 라디오로 저희 둘 보면은 형제 같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예. 화면 꺼주십시오.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니요, 저도 이 투샷 좀 빼주세요. 자, 그래요. 돼지 둘 해서 돈돈이냐? 아닙니다. 출연자 정상근 기자의 인생관이 녹아 있습니다. 네. 돈돈 브리핑. 아, 그런 거라면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너무 네. 돈을 밝혀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 생활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100원만 주면 답변해드릴게요. 이거 유료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돈돈 브리핑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첫 순서입니다. 이 정상근 기자와 SBS 러브 FM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인사 나눕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정은님, 김용민의 정치쇼 때문에 고릴라 다운받고 SBS 회원 가입했어요. 김용민 파이팅. 김용민 정상근 두 분 얼굴만 봐도 웃겨요. 누가 더 웃길까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보라를 켰는데 두 분이 나오셨는데 화면 꽉 찼다고. 네, 예. 오늘 코너 제목부터 이제 청취자 의견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이봉님 큰 모니터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JTBC 뉴스룸에 이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 김지은 씨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그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이 4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이면은 대선 지난 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지난 후에 그 수행비서로 합류를 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런 행위를 당해왔다는 거죠. 안희정 지사는 뭐 누가 보더라도 네. 뭐 다음 대선에 여권 주자로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여권 주자들이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또 지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굉장히 근접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예. 그런데 작년 6월부터 네. 그렇게 성폭행을 가했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현직도 충청남도 도지사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김지은 씨는 이것은 분명히 위계에 의한 강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폭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을 하면 이 안희정 지사가 가진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 같은 공포 이렇게 좀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정황이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제 뭐 도지사의 위치를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이 비서라는 수행비서라는 그런 위치 자체도 뭐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굉장히 심기까지 맞춰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안희정 지사 말고도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성추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를 했는데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도 그 침묵을 하게 됐던 그런 그러니까 주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피해자가 오롯이 자기의 일로만 이렇게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축적이 돼서 계속 이제 침묵을 해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 사실을 이번에 알린 이유는 그 안희정 지사가 미투 운동이 불거진 이후에 자신을 불러서 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회유를 하려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또 한 번의 가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안희정 지사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낮에도 안희정 지사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랬죠. 참 이건 사실이라면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 새벽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를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 측은 처음에 이 JTBC의 반론 요청에 이 수행비서와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 그러니까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혼외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해서 불륜인 네. 셈이죠. 그게 네. 사실이라고 해도. 네. 하지만 오늘 새벽 1시 반경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 김지은 씨가 당연히 부인을 했고요. 예.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네. 하지만 오늘 새벽 1시 반경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울러 JTBC가 보도를 했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측의 최초의 반론 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것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비서실의 잘못된 해명이었다.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잠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전에 도청으로 출근한 다음에 어제 오후 4시에 한 충남 예산에 가서 뭐 기업인들과 MOU를 체결한 게 마지막 일정이었고 예. 그 이후로는 모습을 본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예. 네. 아이고 이쪽 안희정 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은 박영민님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라고 하셨고 이연희님 안희정 지사 지지자였어요. 임신 중에도 간담회를 넣어서 사진 찍고 했는데 충격입니다라고 하셨고 네. 조태경님 이제 시작이죠. 안희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연 깨끗한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라고 하셨고 2420번 쓰시는 분 안희정 지사의 만행을 뉴스로 접하고 제가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그 순간이 자기 혐오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이 폭로 2시간 만에 그렇습니다. 바로 출당 제명 조치가 내려졌는데 네. 글쎄요 이게 온당한 해법인지 모르겠어요. 뭐 진상 규명을 하고 네.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출당 제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이 민주당의 조치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보도가 나오기 뭐 직전에라도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이런 뭐 진상 조사를 할 것도 없이 뭐 어느 정도 뭐 그쪽으로부터 뭐 소명을 받았고 이 사실이 거의 확실하다고 느껴져서 뭐 이렇게 네. 제명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거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공개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보도된 직후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 안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네,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한 상황이죠. 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해서 이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야당들도 반응을 냈는데요. 예. 이 정의당은 보도 직후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전형적이고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역시 보도 직후에 안 지사의 사퇴와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예. 이 민주평화당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이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이 다른 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어제 그 안희정 지사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 국회에서도 어떤 보좌관이 미투 운동에 동참을 했었죠. 예. 네, 그런 점을 보면은 아마 국회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뭐 아직 뭐 본격적인 미투 운동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또 보면 충남지사 권한대 행인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이번 일로 실망하고 도정을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성폭행을 사전에 알았는지 물어보니까 네. 사전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혀서 예, 역시 그 충남도청도 지금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찰은 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네. 이 충남경찰청 2부장 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인지 수사에 착수를 한 거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네, 고소를 한다는 입장은 이 비서분이 밝혔거든요. 예. 이거와는 별개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를 한 거고 곧바로 인지 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예.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가려지고요. 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조금의 이 일말의 여지도 없이 바로 책임을 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냈는데요. 예.
이 배신감이 차올라 치가 떨린다. 안희정 지사의 정의롭고 상식 있는 모습은 이미지였고 가면이었다고 생각하니 슬프기까지 하다. 네. 라고 하면서 이 당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까지 충격적인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성추행 정당으로 기록될 것.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논평을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안희정의 뽀뽀를 즐겁게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얼싸안았던 대선 당일의 대선 당일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다. 네, 좀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넣은 거죠. 네. 네. 거기 문재인 대통령을 왜 끼워넣는지 이건 좀 억지인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악수를 나눴다고 해서 전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언론들 보면은 이윤택 씨가 과거 청소년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친구였다고 이걸 또 엮는 이런 행태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엮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양해야 생각.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것도 역시 논리와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지성님 출당 제명 맞습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대처 환영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이 이 31억 원에 그칠 것. 이로 보입니다. 지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것만 1,500개 그리고 그 금액이 2조 원이 넘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 차명으로 된 삼성생명 주식 2조 3천억 원을 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토탈하면은 차명 재산이 한 4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조가 0이 몇 개입니까? 조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만져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단위 돈을. 아마 좀 이렇게 현찰로 그렇게 쌓아 놓으면은 여기를 좀 가득 채우지 않을까요? 이 스튜디오를.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세다가 잠드소서. 돈 많이 벌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 정말 조단위의 돈을 세다가 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 가고. 저도 한번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예전에 월급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다 인출해서 한번 만져보고 다시 입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상근 기자. 철학이. 돈 브리핑. 그렇습니다. 철학이 인생관이 돈입니다. 자,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돈이 2조 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이 3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야. 이 금융감독원은 5일 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1993년 8월 12일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차명 계좌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7개에 61억 8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 금융실명제 법상 과징금이 해당 금액의 절반이라서 그래서 기준이 61억이니까 절반의 그 돈 그러니까 30억 9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1993년 8월 이후에 이 개설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이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어기면 처벌을 받긴 하는데 문제는 이 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금융실명제법을 어겨도 이게 그 과징금을 추징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나마 이제 벌금이 아닌 이 세금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그나마도 지금 이미 이건희 회장 측에서 이 차명 계좌의 돈을 많이 좀 빼간 상태여가지고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어겼는데 정작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건 크게 없는. 이게 뭔가 전문가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법을 굉장히 잘 알고, 그 맹점도 잘 알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차명재산 과징금 31억에 그친다.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이 거둔 이득, 소득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돈을 기반으로 뭐 삼성생명 주식도 여기 차명 계좌로 있고요. 근데 이런 돈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삼성의 지배권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인 그 이후의 돈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득을 챙긴 이건희 회장.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문자 또 보겠습니다. 6548번 쓰시는 분 택시 아저씨께서 M본부 라디오를 듣고 계시기에 SBS 김용민의 정치쇼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저씨께서 재미있으면 택시비 1,000원 깎아주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재밌다고 하시네요. 예. 한 2,000원 깎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좀 깎아주십시오. 출연료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돈돈 브리핑인데. 네, 그래요.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와 함께 돈돈 브리핑 살펴봤고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2부,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첫 순서입니다. 이 정상근 기자와 SBS 러브 FM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인사 나눕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정은님, 김용민의 정치쇼 때문에 고릴라 다운받고 SBS 회원 가입했어요. 김용민 파이팅. 김용민, 정상근 두 분 얼굴만 봐도 웃겨요. 누가 더 웃길까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보라를 켰는데 두 분이 나오셨는데 화면 꽉 찼다고. 네, 예. 오늘 코너 제목부터 이제 청취자 의견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이봉님 큰 모니터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JTBC 뉴스룸에 이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 김지은 씨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그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이 4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이면은 대선 지난 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지난 후에 그 수행 비서로 합류를 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런 행위를 당해왔다는 거죠. 안희정 지사는 뭐 누가 보더라도 네. 뭐 다음 대선에 여권 주자로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여권 주자들이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또 지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굉장히 근접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예. 그런데 작년 6월부터 네. 그렇게 성폭행을 가했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현직도 충청남도 도지사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김지은 씨는 이것은 분명히 위계에 의한 강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피해자가 오롯이 자기의 일로만 이렇게 그렇죠. 감당을 해야 적극적으로 했던.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추측이 돼서 네. 계속 이제 침묵을 해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피해 사실을 이번에 알린 이유는 그 안희정 지사가 미투 운동이 불거진 이후에 자신을 불러서 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회유를 하려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또 한 번의 가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네. 아울러 안희정 지사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낮에도 안희정 지사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그랬죠. 참 이건 사실이라면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안희정 지사 새벽에 이 사실을 인정. 네, 정치쇼. 예. 티쇼 토네이도 느낌. 네, 되게 열일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파이팅. 예, 파이팅.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첫 코너는 뭐 출연자는 그대로인데 네. 제목이 바뀌었어요. 돈돈 브리핑. 돈돈 브리핑. 보는 라디오로 저희 둘 보면은 형제 같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예. 화면 꺼주십시오.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니요, 저도 이 투샷 좀 빼주세요. 자, 그래요. 돼지 둘 해서 돈돈이냐? 아닙니다. 출연자 정상근 기자의 인생관이 녹아 있습니다. 네. 돈돈 브리핑. 그런 거라면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너무 돈을 밝혀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 생활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100원만 주면 답변해드릴게요. 이거 유료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돈돈 브리핑 미디어 오늘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폭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을 하면 이 안희정 지사가 가진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 같은 공포 이렇게 좀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정황이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제 뭐 도지사의 위치를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이 비서라는 수행 비서라는 그런 위치 자체도 뭐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굉장히 심기까지 맞춰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안희정 지사 말고도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성추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를 했는데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도 그 침묵을 하게 됐던
그런 그러니까 주변에서 원인 중에. 네네. 주변에서